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재판 전 피고인 박근혜가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피고인 박근혜는 예전 같진 않지만 플라스틱 집게 등을 이용해 올림머리를 한 상태였고, 구속 전 모습과 마찬가지로 수의 대신 입은 사복에 목깃을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박근혜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총 18개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제 한 역사가 정리되려고 있습니다. 부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질 않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을 위한 리그로 세상이 바뀌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기 오빠,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래요. 매주 목요일 토크킹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사장이 들려주는 다양한 사기 수법들과 사례들을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봅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강은선 기자가 취재 사정상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모신 전문 용어로 이른바 땜빵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땜빵을 자처하셨어요. 혹시 우리 강은선 기자하고 어떤 특수 관계가 있으신지요? 예, 제가 제일 유명한 선배님이고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선배님이 바쁜 일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땜빵을 제작을 나눴습니다. 네. 존경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뭐 존경하고 존중이라고 해야겠죠. 혹시 네.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은 이만큼도 없습니까? 조금도?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저희 팟캐스트 방송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들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전 충청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역 이슈를 다루는 최초의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개편 이후 첫 방송이 나갔을 때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있죠? 네. 팟빵에서 그거보다 순위가 높았어요. 굉장하네요.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진행하는 팟짱이라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진성 기자님 책무가 막중하시니까 오늘 좋은 소식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예. 그 오늘 오전 10시였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처럼 좀 세간에 큰 관심을 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뭐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우선은 현재 모습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 하나, 그리고 과연 네. 올림머리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하나, 옷은 무엇을 입고 나왔을까라는 거, 이런 뭐 좀 짜잔한 궁금증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올림머리를 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예, 그 오늘 올림머리를 하고 나오셨죠. 근데 그 다만 본인이 직접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그 예전처럼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올림머리에 그가 이제 본인의 어떤 자존심의 상징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오늘 또 재판부에서는 이 최순실 사건과 병합을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18가지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예,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부분이죠. 예.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고 현대차 KB 코퍼레이션의 그 11억 납품 계약 및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 71억 광고 발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이제 마음대로 썼다는 거고, 강요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강제로 뭘 하게 한 건데, 미르랑 K스포츠 재단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 모금액이 774억, 이게 마치 예전에 그 이래재단과 모습이 참 흡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라의 친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제 현대차가 납품을 하게 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가 뭐 그 비덱스포츠, K스포츠로 치면은 뭐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광고를 이제 강제로 이렇게 줘라 뭐 이런 혐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밖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뭐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뇌물죄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혐의들이 주요 있었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미경 CJ 부회장에 관해서 그러니까 퇴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대중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 47건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설문 이른바 연설문 고쳐달라고 한 거 그렇게 주장하는 거.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이 이렇게 촉발된 좀 큰 매개체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죠. 예.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예,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문학계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유라 승마 관련해서 그 문체부 국장 뭐 이런 노태강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인사 관련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 참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이걸 다 열거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디 우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좀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소식은 그 유명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서 수년간 친구 돈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였고 그 SNS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에 또 그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등 3년 동안 2천여만 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분은 왜 SNS를 통해서 그 친구한테 나체 사진을 보냈대요? 이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쵸.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냈겠죠. 가해자가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믿어도 나체 사진을 왜 보내요? 그러니까 그 SNS 있잖아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우리 얘기해도 됩니다. 팟캐스트는. 네네. 예, 약간 가상의 인물처럼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을 약간은 사칭해서 접근을 한 건데. 그 유명한 연예인의 SNS 계정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뭐 돈도 요구하고 나체 사진도 요구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계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게 페이스북 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SNS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이요? 그런 SNS인데. 뭐 그걸 직접 명칭은 말씀 못해요. 네네. 그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연예인을 사칭하기 전에 또 가상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지망생인 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이 또 한 명의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하고 피해자를 연결시켜 준 다음에 이제 그 가상의 인물이 또 이제 그 연예인 두 명을 소개시켜 준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른바 3쿠션 전략으로. 그러니까 1인 3역 뭐 이렇게 한 거네요. 그 네, 가해자가. 그쵸. 1인 3역이었죠. 네. 그러면은 그게 카카오톡이 아니면 라인이에요? 아, 카카오톡이 아니라는 말은 안 해드렸고. 네네, 알겠습니다. 뭐, 네네네. 깨톡. 그래,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벌금형을 맞았어요. 실형, 그러니까 뭐 구속이나 징역형이나 이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문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물론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가지고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그 약점을 이용해서 금전을 갈취한 이 범행 기간이라든지 수법이 좀 재질이 불량하다고 보긴 보고 있는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좀 이제 벌금형이 내려진 뭐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적은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 혹시 우리 기자님은 남을 사칭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이라도? 네, 그럴 만한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그렇게 행동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예전에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제 친구한테 제가 네네. 좋아했던 가수가 저희 사촌 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화로 제가 가짜 성대모사를 했는데 장난으로 이 친구가 속더라고요. 그때 어떤 가수였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모르겠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안 똑같은데 제 친구는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입대할 때 친구가 너 형님 잘 계시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가수가 서태지였습니다. 제가 정씨인데 가수 서태지의 본명이 정현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사촌형이라고 하고 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속았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돈은 안 뜯었습니다. 나체 사진도 안 보냈고요. 네, 다음 소식.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 주세요. 네네. 아니 말씀하세요 먼저. 아니다, 말씀 주세요. 네. 아, 네, 다음 소식 알려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대전시 폭염 대책 부분이거든요. 네. 대전시가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에 따른 어르신과 거동 불편자, 취약자 등의 폭염 대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그분들을 도움을 주신대요? 뭐 예를 들어서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뭐 재난도우미 운영과 또 뭐 무더위 쉼터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농업 건설 작업장 등에 대해서는 피해 관리를 좀 하겠다는 골자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이렇게 자칫 네. 각 구하고 합동을 해서 TF도 구성해보고 뭐 119 구급차 31대, 펌뷸런스 26대,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세트 등 용품 10여 종을 준비 뭐 이렇게 하신다고 대전시에서 이렇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거 평소에도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로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빌려온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거를 그렇게 네이밍 갖다 붙인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께서는? 제가 뭐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얼음조끼 이런 것들은 지금은 봄이니까 아직은 준비를 안 했다가 이제 마련한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아니, 얼음조끼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또 얼리면 되니까 작년에 사놨을 수도 있고 앰뷸런스는 어떻게 31대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그 그룹핑만 새로 한 건지 좀 그래요. 그리고 기타 상황에서 뭐 35도 이상이면은 도로에 물 뿌리기 이런 게 폭염 대책이라고 나와서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그러니까 기사를 얼핏 읽으면은 그런데 좀 진지하게 읽으면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1시부터 3시까지는 각 사업장에 휴식을 권고할 예정 이런 게 이제 폭염 대책 TF팀에서 구성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혹시 이런 그 얼음팩이나 얼음조끼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다 연락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한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네네. 들려온 답변이 시청하고 구청에 그냥
문의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구청, 특히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네.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좀 위급사항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네. 당연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19? 119를 통해 가지고 네.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 관련해서 이제 그 방송을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도 어디더라 당진군인가 거기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주민들 물 아껴 쓰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게 대책으로 얘기가 된다는 게 사실 좀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아까 거기서 한마디 좀 덧붙이면은, 네네. 저도 그동안 시민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게도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당연한 건데 굳이 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기본에 좀 충실해야지 정말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좀 더 좋은 효율적인 대책이 많이 나오면은 좀 그거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네,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좀 그래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건실적인 비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곽 기자님의 출입처 관리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저는 시청은 아니고 저는 사건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이요. 예, 그 다음 소식은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맹꽁이 모니터링 시민조사단을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맹꽁이 모니터링이 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맹꽁이가 생태 오염의 척도를 판단하는 종이기 때문에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녹색연합 쪽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같이 이 맹꽁이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서식지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런 기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밤에 이제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맹꽁이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의 도심에서는 맹꽁이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은 맹꽁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맹꽁하고 오는 게 맹꽁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맹꽁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두꺼비는 뚜껍하고 울겠네. 제가 아재 개그를 했는데 좀 맹꽁이는 어떻게 오는 거죠?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BG 한번 깔아 드릴 테니까 맹꽁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대전 지역에서 이제 맹꽁이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를 찾아본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 녹색연합이 그래도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저희 고정 패널 중에 양흥모 그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나오시거든요. 그분 별명이 수면 유발자예요. 말하도 재미없게 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 진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님 너무 진지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올 때 그분 이제 그 하시는 걸 들으면은 잠이 잘 옵니다. 네, 다음에 만나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그 대전역 앞 좌우 구간이 공공미술과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접목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아름다운 맵이 공동 주관하는 2017년 마을 프로젝트 시범사업인 행복 프로젝트의 전국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 이루어졌는데 시는 이번 선정으로 3년 지원을 받는 국비 6억 원과 10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가운 소식 같은데 우리가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역 주변 원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를 입혀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부합되는 좋은 소식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공모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응모해서 그 내용이 좋아서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정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돼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재탄생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져봤었고 그리고 재단법인 아름다운 맵이라는 곳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는 곳인데 대전 중구도 거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그 시민들의 참여 공간으로 대전역 앞쪽이 재탄생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래 오늘 우리 곽 기자님 대타를 뛰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 뭐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 대타 다음부터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네, 그래도 좋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에 덤술하지 마시고요. 저는 종종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곽 기자님.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화요일 2부에서는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국장을 모시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등용되고 있는 충청권 인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2018년 지방선거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폴리티션 애너토미. 더불어민주당 김창관 대전서구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정책실장과 함께 대전광역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봅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개념 모바일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시각 홈페이지에서 저희 그 아는 것입니다 팟캐스트 배너를 걸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감사의 표시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른 시각 그 저희 청취자분들께 홍보를 좀 한번 해보시죠. 저희 다른 시각은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언론이 하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중에서 다르죠? 그중에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저희는 그 앱에 대한 그 강제 푸시 기능이 좀 있어서 기사를 그때그때 쓰는 대로 바로 독자들한테 바로 푸시를 해서 알리는 기능이 그러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데스크라고 일컬어지는 편집국장의 어떤 검열 없이 기자가 쓰면 바로 딱 올라간다? 검열은 일단 하죠. 1차, 네. 1차로 기자가 물론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걸 이제 검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예, 이제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일단 빨간 펜 일단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고 시사? 하는데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기사를 바로 푸시 기능으로 독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별로 임팩트 없었던 것 같고 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팟빵 그 팟캐스트 순위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장님 나오신 방송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눌렀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셨나요? 아유, 제 지난주에는 첫 방송이라서 저도 많이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 같은 게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물론 이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이고 또 이제 그게 주말에 방송을 하니까 좀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바로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바로 위에 이제 랭크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은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그 팟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앞질렀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새 정부에 대한 그 요즘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뭐 대탕평 인사라고도 뭐 많이 지금 언론에서 대탕평이 아니라 대탕평 아니에요? 네, 대탕평 인사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충청권 지역에서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 그리고 주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대전 충남보다는 충북권 출신 인사들이 약진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가 이제 열흘이 넘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각종 인사들이 쭉쭉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선 충북 말씀하셨으니까 충북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지난 일요일이죠. 그 경제부총리 후보로 임명된 김동연 지금 현 아주대 총장이죠. 김동연 현 아주대 총장. 예. 그분이 충북 출신인가요? 그분이 음성 출신입니다. 그분이 고졸 신화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시라고. 네, 고졸 신화로도 유명하고. 국장님도 고졸 신화 아니에요? 물론 대학은 나오셨지만 이분도 대학 나오신 것 같던데 나중에는. 예, 저는 뭐 신화까지는 아니고. 네, 저는 야화. 아니고. 뭐 고졸 신화, 뭐 이제 뭐 흑수저 고졸 신화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하고 좀 인연이 개인적으로 또 인연이 있어서. 어떤 인연이요? 뭐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네. 2013년 세종시 이분이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상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인상이 어땠어요? 인상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 인터뷰를 하러 이제 이분 방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명패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 짱 누구 멋이기. 누구 뭐 이제 국무조정실장 뭐 김동연 이렇게 명패가 딱 있는데 이분 명패를 딱 봤더니 그냥 이름 석자만 딱 있더라고요. 김동연. 이게 왜 재활용하시는 거 아니야? 재활용인지 뭔지 뭐 아주대 총장실 가도 김동연 딱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나무 명패로 된 그 김동연 이름 석자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 그러니까 검정색 말고 그거 말고. 특이해서 이게 혹시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막 웃으면서 그 장관 명패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유명 서예가들이 이제 화려하게 이제 막 자개로 장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분은 그 경제기획원 경제부에 처음 사무관으로 임명될 때 그때 당시에 썼던 명패를 32년간째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 방에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다 알고 오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공직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 석자만 있는 명패를 32년째 사용하고 있다. 그 기억이 저는 참 근자감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그럼 사무관 시절부터 명패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네요? 책상에 놓고 다녔다는 얘기네요? 보통 사무관 정도 되면 자기 책상 앞에 명패는 다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그 관공서를 가더라도 사무관 정도 되면 뭐 어떤 누구 뭐 직책하고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름 석자만 딱 있는
그런 명패를 또 있더라고요. 또 철학이 있으시네요. 예, 네. 거기에다 또 그 얘기까지 또 덧붙이더라고요. 이렇게 32년째 쓰면 예산도 절감되는 거 아니냐. 하고, 예. 이분이 원래 MB맨 출신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좀 많이 맡았죠. 그 경제금융비서관하고 기재부 제2차관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이어오면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5년부터 이제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탕평의 인사의 어떤 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충북 출신 중에서 눈에 띄죠? 그리고 그 보훈처장으로 그 피우진 전 예비역 중령이 임명이 됐어요. 그 여자분. 예, 유명하신 최초의 분이죠. 보훈처장. 예, 예. 네. 최초의 여성으로서의 보훈처장이 됐는데 이분은 충주 출신입니다. 충북 충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보훈처장에 발탁된 자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인 거였죠. 이분은 최초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 그렇죠. 헬기 조종사 예, 최초에 79년도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특전사 중대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헬기 조종사, 이제 국내 1세대 헬기 조종사로 이제 명성을 좀 떨치기 시작을 했죠. 이분이 또 예전에 어떤 상급자가 네. 회식할 테니까 네, 네, 여군들 좀 맞습니다. 데리고 오라 하니까 예, 완전 군장을 채워가지고 예, 예. 데려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술자리에 여군을 보내라고 이제 상급 지휘자가 이제 하자 이제 전투복을 입혀서 이제 술자리에 딱 보냈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들어가면 이분이 그 강제 전역을 당했었어요. 이제 그 전에 조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옷을 예. 군복을 벗게 됐다. 예, 이분이 2002년도에 이제 유방암 판정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2006년도에 2급 장애 판정을 받아서 11월에 같은 해 11월에 전역 조치를 이제 강제로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유방암이 이제 왼쪽 유방암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헬기 조종사로서의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 또 대단한 게 균형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도 또 절제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해서 이후에 또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복직을 하게 또 됐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 한쪽 예. 가슴이 절개되면은 진짜 균형 감각이 없는 게 그 의료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저도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못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쪽을 절제를 한 거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까지 절제를. 그러니까 강제 전역 사유가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남자들도 이른바 이제 짝알이라고 있죠. 균형 감각이 없으면은 그 뒤에 뭐 거세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보직이 이제 헬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또 이제 여성으로서는 헬기 조종사 사례가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좀 예를 들어 가지고 한쪽 가슴이 절개가 돼서 균형 감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네. 조정을 시켜보면 되잖아. 그래서 수술 전하고 차이가 만약에 확연히 드러나면은 그러면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거 없이 사례도 없고 근데 그렇게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라는 거는 좀 뭐랄까 그 사유가 좀 약간은 구차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네.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이분도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 복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질감이 느끼세요? 본인도 소송을 통해서 저는 뭐 몇 년 소송하셨죠? 저도 뭐 한 2, 3년 소송전으로 좀 경험을 해봤는데 이 뭐 소송 자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여성의 몸으로서 그것도 군인이라는 신분 또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또 더 어려움이 외로운 많았겠죠. 싸움이셨겠네요. 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셨겠죠. 네, 유명하신 분 두 분이 충북 출신이십니다. 또 있으신가요? 충북 출신이? 예, 이번에 그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금노 전 인천지검장이 있는데요. 법무부 차관이면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니까 그렇죠. 대행까지 하는 대행을 중요한 자리네요. 예, 중요한 자리죠. 예, 이분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요. 진경준 전 검사장 아시죠? 네. 그 검사장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출발점이 됐던.
그 진경준 전 검사장의 126억 원대 주식 대박 사건, 그 특임 검사로 활동한 주요 공안통, 기획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진경준 검사장은 결국은 무죄 받았어요. 그쪽 관련해서는 주식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실형을 받긴 받았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위력을 통한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 어디 일감 몰아주고 이런 걸로 해서 처벌을 받은 거지 그 뇌물 관련해서는 무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진경준 그 주식 사건 관련해서는 또 뇌물죄는 또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사람들이 뭐 지음 관계 뭐 이런 얘기가 등장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새 정부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새롭게 뭐 적폐청산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그분 생각나요. 김학의 차관인가? 뭐 실세 차관이라고 했었고 그분이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됐었었죠. 막 강원도 별장에서 동영상이 찍혔는데 얼굴이 흐릿해서 확인할 수 없다. 뭐 그게 좀 뭐랄까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게 미진했던 게 사실은 그렇죠. 검찰 수사가 좀 그러니까 미진했던 게 지난 정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민정수석은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됐고 그렇죠. 장관은 누구 예상하세요? 법무부 장관. 지금 뭐 지역에서는 뭐 박범계 의원이 또 거론되고 뭐 그 박영선 의원도 또 거론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나올라나요 인사가? 이번 주 뭐 조만간은 지금 뭐 이제 차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차관 체제로 차관 대행 체제로 이제 좀 하다가 곧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에 꽤 그 뭐랄까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인사로 그 중요 요직에 이제 그 등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 충남 쪽은 어떤가요? 혹시 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새 정부에 이제 참여하게 된 이제 경호실장 주영훈 경호실장이 있죠. 이분이 이제 가수? 이분은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해오셨던 분으로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권한숙 여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이후로도 권한숙 여사와 그 함께 봉화마을에서 지내시기도 했고, 지내시기도 했고, 주영훈 신임 경호실장, 네네. 그 이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이분이 경호실장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발탁이 됐죠. 열린 경호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차지철 실장 시절은 아니겠죠. 차지철 실장하고는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대전 충남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분 이제 주영훈 경호실장하고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으로 이제 전병헌 전 의원이 이분은 홍성 출신이라는데 보니까 뭐 국민학교도 강남국민학교, 그러니까 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이제 다 출양을 했죠. 그러니까 뭐 꼭 굳이 충남 출신이라고 하기에도 그러면 서울 출신은 거의 없어요. 다 이사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요즘 이제 그 전병헌 이제 정무수석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처음 알았어. 저도 물론 뭐 홍성 출신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요즘 뭐 홍성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분 정무수석 그 경축 막 현수막도 이제 막 그쪽 지역에서 많이 걸려 있고 그 막 종친회 그 담양전 씨라고 하던데 그 종친회에서도 막 그 환영 현수막들을 막 걸고 아직도 근데 그 홍성에 이분들 그 친인척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고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 그렇고 또 있으신가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 입이 됐죠. 그 박수현 전 의원이 공주 국회의원 하던 분 안희정 전 지금 현 이제 도지사 왜 전 보내려고 그래요? 전 이제 예비 후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희정 도지사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이 돼서 이분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좀 그 출퇴근 매일 했던 걸로 유명한 분이셨죠? 예, 맞습니다. 이분은 박수현 의원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됐고. 그 주형훈 신임 경호실장 그리고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 청와대 라인은 충남 출신들이 많이 가네요. 그 내각보다는. 그 이번에 그 중국 특사로 갔다 왔던 이회찬
의원이 이해찬 의원도 우리 맞죠? 세종 국회의원이고 청양. 청양 출신이고요. 뭐 그분은 저랑은 특사로. 같은 동양인 청양 출신. 그러시구나. 네. 이장우 의원도 청양 출신이죠? 같은 네. 뭐 대전에서 표정이 왜 그러세요? 대전에서 갑자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분 얘기는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해찬 의원과 함께 이제 박병석 의원이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의 한국 대표 단장 자격으로 그랬었죠. 파견됐었고 해서 지역 의원들이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에 입각을 해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지금 주중대사로 거의 내정된 상태로 누가요? 노영민 전 의원이 지금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계에 또 이쪽 충청권 의원들이 좀 많이 좀 포진을 할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백제가 예전에 중국하고 뭐 거래를 그런 많이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전 출신은 아닌데 대전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중요한 직책으로 가신 분들도 좀 있다고요. 대전에서 근무했던 이제 검사 2명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두 분이 이제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홍준표요? 홍준표는 아니고요. 지금 뭐 대전 고검 검사로 있다가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맡았던 그 윤석열 전 이제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 대전 고검 차장 그냥 검사. 그냥 검사였죠. 이분이 이제 그 검찰의 이제 보직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을 해서 가셨죠. 이제 또 그분과 함께 이제 또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박균택 검사도 대전 지검의 차장검사로 계셨었거든요. 이분도 또 검찰국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 두 분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고등 검찰청장, 그러니까 고검장급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맞습니다. 다시 이제 지검장급으로 낮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가 유명한 말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시스템을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 유명한 말. 그래서 이분이 여주지청장 시절인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수사 밀어붙이다가 좌천이 된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에 이제 딱 그게 저기서 그 댓글하고 여직원이 이렇게 셀프 감금돼 갖고 셀프 감금. 그래서 이제 뭐 박근혜 정권에 이제 가장 이제 한직으로 발령 쫓겨났던 대표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몇 단계를 지금 승진을 했는지는 저도 잘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이분이 생긴 거는 그러니까 액면가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는 많으시죠. 근데 이게 사실을 칠순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본인 그 사법연수원 기수는 낮은데 그 나이로 따지면은 그 김수남 검찰총장하고 같다고 했나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지난 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 날 그 이분이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이제 자기 밑에 기수들이 이제 차에 내리고 이제 했는데 자기 밑에 기수들이 딱 도열해서 서 있는 그런 좀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법연수원도 23기.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나이는 지금 현재 57세인가 58세 정도 되셨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늦게 사법연수원 나오신 분이죠. 이분과 함께 이제 그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박균택 검사장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대전지검 차장검사 역임도 하셨고 그 재밌습니다. 이제 이분이 차장검사 하실 때 현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사건을 진두지휘를 해서 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당대에는 권선택 칼잡이로도 또 유명을 했고 권선택 잡는 그래서 이분도 뭐 대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권 시장님 같은 경우 권선택 시장은
정치자금법하고 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하고 예, 정치자금법. 그렇죠. 선거법은 무죄가 났고 네,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이제 다시 파기환송돼서 지금 이제 다시 재심리 중인 거죠. 네, 네. 언제 결과 나온다고 하나요? 결과는 지금 아직 재판부 배정이 지금 이제 된 상태고요. 네, 네. 아직 그 공판 일정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출신, 그러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지역 출신들의 인사들 중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등용되는 분들 몇몇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좋은 이미지의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중앙에 나갔을 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부디 이분들은 뭐 정치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이미지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존재감도 좀 갖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조금 더 잘 순항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기 전에 지난주에 다뤘었던 대전 MBC 노사 갈등,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변화나 진전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지금 현재 대전 MBC 노조에서 그 피켓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켓시위 수위도 높아지고 지금 대전 MBC 노조의 분위기도 많이 이제 고무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지난번에 재심 결과에 나왔던 두 기자에 대해서 지금 소송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와 이승섭 기자였죠? 네. 그래서 소송을 지금 이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은데요. 지금 그래서 변호사와 노무사와 지금 현재 자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피켓 시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 강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전 MBC 사측 경영진들이 노조원들이나 직원들과 좀 소통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극에 달하는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진숙 그 사장께서 좀 통 큰 결단을 내리셔서 뭐 꼭 안 물러난다 하더라도 얘기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좀 시각을 좀 좁혀가는 그런 다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한번 꺼내셔가지고요, 앱스토어에서 다른 시각을 검색해서 좀 설치해 보세요. 그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이버보다 빠르게 한화에그스 경기 결과 그리고 우리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한 속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 소식 역시 다른 시각 연합뉴스보다 좀 빨랐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들이 좀 포진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은 오늘 뭔일 이슈 방송이 쉬는 날입니다. 하루 건너뛰고 목요일 찾아뵙는 2부에서는 역대급 케미를 자랑하는 분들이죠.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이 들려주는 사기와의 전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